김기식 금감원장 논란과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치권의 공방을 빼고 네. 그냥 순수하게 김기식 원장의 지금 외유성 네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예. 이제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에 즈음해서 네네. 땡처리 외유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추가 폭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추가 폭로인데 이게 땡처리 외유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앞서서 2014, 2015년에 세 번의 외유가 문제가 됐었죠. 네. 그중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로비성 아니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이것이 제일 컸고요. 미국, 유럽이고 그게 이제 9박 10일. 상당히 이제 장기 외유여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장기입니다. 유럽 국가를 주로 돌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기관에서 지원받은 비용은 아니고 자신의 정치 자금을 쓴 거예요. 예. 국회의원들에겐 후원금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6년 5월 31일에 19대 의원 임기 만료입니다. 그런데 임기 만료 직전입니다. 20일에 출국해서 27일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한 나흘 후에는 국회의원 이제 임기가 끝이에요. 네. 그런데 자신에게 남아있는 정치 자금을 가지고 이제 외유를 다녀왔다라는 게 의혹의 내용이고 예. 그리고 결국은 남은 돈은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남은 돈, 세비 받은 것도 있고 후원금 받은 것도 이거는 다 결산을 해서 국고로 환원시키는 게 이제 예, 다 반납을 국회의원들이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400만 원을 반납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의원실은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 반납했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남아있는 예산을 다 쓰는데 이게 땡처리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한 거죠. 예. 임기 말에 더 의원으로 활동할 일도 없는 상황에 왜 그 돈을 가지고 굳이 비싼 그 외유를 다녀왔을까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예. 예. 심지어 또 이 땡처리 외유 의혹에서 2015년 출장 때 동행했던 여비서가 또 등장한다는 점을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턴을 그때 2015년 5월 그 외유에서는 인턴 신분이었고 이때는 이제 보좌관 신분이 네. 정식 보좌관 신분이 된 거죠. 저는 이 여비서가 뭐 여성이라서 굳이 수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펜스룰인 거고 예. 그거는 아니고 왜 같이 가야만 했고 그 이 비용을 개인 비용으로 들인 거는 아니니까요. 정치자금 후원 계좌에서 돈을 썼으니까. 네. 이제 저는 좀 이게 어떤 챙겨줘야 되는 그러니까 친인척인 관계의 자제분이 아닌지 뭐 이런 거를 좀 더 자유한국당이나 언론 쪽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네. 뭐 저는 남녀관계 이런 거는 아닌 것 예, 같고 예. 나이도 그렇고 해서 보면 좀 많이 친인척에 아니면은 어떤 가까운 지인의 유력 지인의 뭐 자제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특혜 채용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서의 문제는 좀 그런 특혜 채용 부분에서 좀 미심쩍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김기식 원장은 어쨌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공적인 업무였다라고 네, 네, 얘기를 네. 했고 또 이 마지막 그 외유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 그 문의를 해서 네, 네, 네. 문제가 맞습니다. 없다라는 해석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해요. 지금 청와대가 앞서 세 건의 외유가 의혹으로 제기됐을 때 김의겸 대변인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다 검토해 봤는데 6, 7, 8, 9 나흘 동안 이 사안을 검토해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불법적인 문제가 없다. 다 합법적이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이 출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해임 사유 아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그 금감원장의 임명은 계속한다 이 얘기죠. 예. 철회 없다. 예. 그런데 이제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이 김기식 원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아니 외유라고 하는데 지금 이 출장을 떠나기 전에 선관위 확인을 해봤더니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녀오셔도 됩니다. 예. 라는 판단을 받고 갔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도 확인을 받았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선관위도 그렇다고 했다. 그럼 이게 무엇이 문제냐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지금 일단은 앞서의 사안들을 가지고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검찰 고발을 했잖아요. 예. 오늘부터 이 사안이 고발의 이유는 뭐냐면 이 외유가 뇌물성 황제 외유다. 예. 그러니까 뇌물 혐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오늘 그 수사팀을 배당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이것이 적법한지 불법한지를
검찰이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김기식 원장이 또 해명했던 내용 가운데 또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19대 국회까지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 가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라고 관행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부분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당하면 되지 왜 네. 같이 다 아, 잡아서 우리까지. 이 관행은 최근의 관행은 아니라는 거죠. 네. 꽤 오래전의 관행이고 꽤 오래전이라는 게 언제쯤 얘기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13대 때에 이 그 피감 기관에서 자동차 협회에서 그 주선해 주는 돈을 가지고 예, 예. 외유 20여 년 나갔다가 전에 예, 그때 처벌을 받았어요.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그리고 최근에 박상은 그 의원의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그 한국 선주협회하고 이제 이 그 항구를 돌아보는 거하고 좀 공익성들이 인정이 받아서 그랬던 거고요. 지금 김기식 그 신임 원장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기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지. 이것이 지금 이거는 관행이기 때문에 뭐 뇌물 아니다라고 판단할 거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관행도 적폐라고 해서 네. 없애버려야 될 그 폐단으로 지금 저기 일컫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관행이라고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 뭐 실패한 로비라는 말까지 나왔죠. 청와대에서 뭐 네. 대변인이 이건 나중에 이거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삭제했습니다만. 취소는 했지만 그렇지만은 로비 의도가 있었다라는 건 로비성이라는 건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뭐 김기식 원장이 여기서 좀 청와대가 왜 이렇게까지 감싸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된 건지 이것은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의 또 특별한 인연이 좀 계속 얘기가 되는 거죠. 시민단체에서 성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전 참여연대에서부터 쭉 같이 성장해 와서 아마 막역한 사이들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이제 5기로 비치면 5기 인사로 비쳤을 때는 또 다른 전철을 되밟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야당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갈 텐데 이제 그러면은 출장 목적이나 구체적인 일정 이런 걸 좀 들여다보고 이게 과연 로비성 외유였는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공적 업무가 있었는지 이제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뭐 소수 의견으로 달아서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례가 그래서 이것이 대가 관계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겁니까? 유럽의 그 연구소를 차리는 데 있어서 나중에 나중에 그 대외경제연구원 얘기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검찰이 자세히 좀 살펴보고 판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현장 수용 가능성이 높은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지난 7개월 동안 고교 교육청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연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 집단의 밀도 높은 자문을 거쳤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학 입 정책 포럼과 교육부의 소통 플랫폼인 온교육을 통해 국민들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무엇보다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 제도를 원하셨습니다.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대학과 전문가 그룹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 절벽 등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수기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오늘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열린 안이란 정부가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들께서 참여하여 수기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 결정 방식입니다.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교육부의 요청을 핵심 논의사항 3가지 그리고 추가 사항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의 적정 비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타당하게 평가한다는 교육적 가치가 있으나 운영면에서 다소 보완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 또한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수능시험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이지만 과목 간 유불리에 따라 왜곡이 발생하고 사교육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두 전형 방식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육부도 일부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수능 전형은 과도하게 축소하여 다양한 상황의 학생들의 응시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어 2020학년도 대입 전형과 관련하여 일부 대학에 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전형 간의 적정 비율에 대해 국민들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선발 시기와 관련하여 수시, 정시의 통합 여부입니다. 길고 복잡한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고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면 학생의 대입 선택권이 제약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분리되어 왔던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는 것은 대학 입시 제도에서 매우 큰 변화이므로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능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는 학습을 위해 수능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를 선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수능 개편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만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입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의 변화를 이끈 원동력이었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국민들의 공정한 입시에 대한 염원을 담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철저하게 내실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학생부 기재 개선, 학생 학부모들의 대입정보 격차 해소 방안, 대학의 평가 기준 및 선발 결과 공개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학생부 기재 개선은 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통해 의견을 바로 모으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2015 교육과정을 반영한 수능 과목 구조,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대학별 고사 개선, 그리고 수능 EBS 연계율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도 추가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 속에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적기입니다. 2020학년도부터는 실제 입학할 학생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아지게 되는 등 이제 대학이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창의적 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대입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하고 공정한 학생 중심의 입시 제도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지지해 주시면 우리 교육은 멀리 내다보며 한 발 한 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수기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대입 제도를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제도 개편과 더불어 고교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 교육개혁 종합 방안을 마련하여 8월 말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정상화와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대입제도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